인체공학적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카키마님입니다. 시트로엥 DS4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PSA와 FCA가 합병했던 거 다 아시죠? 둘 다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다고. 무슨 회사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이 PSA 하면 푸조, 시트로엥, DS 이런 거 나오는 회사예요. 그건 다 아시죠? FCA 그 지프차로 유명한 지프 나오고, 크라이슬러 나오고, 램, 피아트, 마세라티 이런 차들이 FCA입니다. 옛날엔 페라리도 갖고 있었지. 그 PSA, FCA가 한 회사가 됐어요. 이름이 스텔란티스. 이름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스텔라 아니고요. 네, 스텔란티스입니다. 약간 아틀란티스 같은 이름인데, 아틀란티스 가라앉았. 일단은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합병한 거잖아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회사들 그리고 이태리의 대표적인 회사가 합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텔란티스가 얼마 전에 미리 합병해 놓은 게 있어요. 독일의 오펠을 PSA가 인수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독일 회사를 어떻게 프랑스 회사가 인수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독일 자존심에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오펠은 애초에 GM에 팔려가 있었거든요. 그냥 GM이 갖고 있던 회사를 GM이 유럽에서 철수하면서 그걸 PSA한테 던진 거야. 그러니까 PSA가 얼떨결에 아싸 이러면서 오펠을 인수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이 무서운 게 프랑스의 감성을 독일의 엔지니어링으로 만들어. 거기에 이태리의 화끈함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강력한 브랜드가 됐죠. 이 회사가 대체 어떤 차를 내놓을까 싶었는데 이런 차를 내놨습니다. DS 오토모빌의 DS4 함께 보시죠. 네, 당연히 도어 손잡이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기존 DS4 헤드램프는 막 이렇게 도는 거였잖아요. 그 헤드램프가 없어지고 지금은 매트릭스 LED로 바뀌었습니다. LED가 98개 박혀 있다고 하네요. 터치패드, 이렇게 멋있는 터치패드 있나요? 손으로 만졌을 때 여기 뭔가 그려지는 거, 이거 보통은 뭐 예쁘게 그려지지 않잖아. 얘가 글씨를 삐뚤삐뚤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석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석처럼 깎은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터치를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깎아놓은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인테리어의 모든 부분이 굉장히 보석을 세공한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디자인이 예술입니다. 그냥 예술이에요. 어떤 것 하나 예술이 아닌 부분이 없네요. 작은 버튼 하나하나를 다 깎아놨어. 스타트 엔진부터 마른 모야, 모든 게 마른 모 정말 화려합니다. 어떤 것 하나 화려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기어노브 굉장히 예쁘고 그 주변 굉장히 예쁩니다. 기어노브가 굉장히 안쪽에 이렇게 파여 들어가 있는데 오류의 가능성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P는 누르고 앞으로 하면 R, 뒤로 하면 D,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기어노브의 느낌이 나요. 그리고 기어노브 자체도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서 뭐 실수로라도 눌리는 거를 미연에 방지해 놓고 있네요. 인체공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손을 여기 올려놓을 수 있는 손 받침대도 있어요. 손을 받치고서 이렇게 조작해라 이거지. 볼륨 스위치를 하거나 터치를 하거나 이럴 때 팔을 받칠 수 있는 암레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이에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네요. 외관은 이거 훌륭합니다. 전면도 대단한데 뒷면도 뭐 어마어마해요. 후면에서는 이 DS 특유의 시그니처가 나타나고 있네요. 리어램프 아래쪽으로 이렇게 패턴이, DS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 차가 굉장히 늘씬하고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CUV 같은 느낌이 나고 전기차 레디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죠. 지금은 이건 전기차는 아니에요. 근데 전기차로 만들어도 문제 없게끔 디자인을 했다. 비율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밤에 보는 모습도 아주 화려하네요. 테일램프나 헤드램프나 시그니처도 굉장히 멋집니다. 지금 DS와 DS 크로스가 번갈아서 보여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이제 너무 조금의 차이라서 아마 같이 지나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보통 그래도 크로스라고 이름 붙이려면 높이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클래딩도 조금 더 과감하게 써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구별 못하겠네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보면요, HD 터치스크린이 되어 있다고 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공조장치 컨트롤도 다 터치스크린으로 들어가 있네요. 온도 그리고 세기 그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보입니다. 뭐 내비게이션, 라디오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넘어갈 때에도 온도는 계속 그 자리에 있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온도는 그 자리에 항상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디스플레이가 워낙 넓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그냥
온도에다 할애해도 내비게이션 전체를 보여주는데 지장 없다는 거겠죠. 이 남아도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게 디자이너들의 요즘 숙제인데 이런 것들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깔 수 있고, 위젯도 앞으로 빼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음성인식을 지원하는데 음성인식에서 얘를 부를 때 OK 아이리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 아이리스야 또? OK 아이리스는 뭐야? 또 퍼스널 어시스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그게 멋있나? DS 스마트 터치,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HD 이 화면을 가지고서 눌러서 터치하는 방법도 있고, MMI라든지 아이드라이브라든지 커맨드 다이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밑에 문질러서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마트 터치를 밑에 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죠. 사실 제네시스나 이런 건 동그라미 위에다가 글씨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가 요만해. 여기다 어떻게 글씨 써? 너무 힘들죠. 글씨를 쓰면 쓰는 곳에 그 글씨가 보여야지 글씨를 내가 뭘 썼는지 알잖아요. 이걸 쓰면 위에 나타나.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 보통 사람들이 이걸로 글씨 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우디도 그렇고 지금 DS도 그렇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위에 쓰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스마트 터치를 이용해서 기능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터치를 아래쪽에서 제공한다. 그래서 글씨도 쓸 수 있다. 제스처 컨트롤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요. 이거 굉장히 똑똑한데요. 숏컷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고. 난 이렇게 눌렀을 때 집으로 가게끔, 이렇게 눌렀을 때 회사로 가게끔 이렇게 제스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제 들어왔네요. 근데 이 비율을 도대체 무슨 차라고 해야 되나? 일단 쿠페 같은 느낌이 살짝 있죠. 아닌가? SUV인가? 아니 해치백? 아니 어쩌면 슈팅 브레이크? 네, 어떤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이 다양한 장르를 섞은 크로스오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경쟁 모델을 얘기하는데 의외로 BMW X1, 메르세데스 벤츠 GLA, 아우디 Q3 이런 것들과 경쟁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깬 새로운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전동화 플랫폼을 장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장은 4400mm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는 아니에요. 약간 SUV틱하지만 전고도 1470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세단 중에서 약간 높은 세단? 이렇게 느끼시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릴을 보면 그랜저처럼 다이아몬드 패턴이 이렇게 빼곡하게 박혔는데 그 패턴 자체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좀 더 세련됐어요.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패턴에 불빛이 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주간 주행 등은 아래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DS 패밀리 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DS라기보다는 약간 캐딜락 느낌인데? 캐딜락에서 신차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래도 캐딜락 역시 캐딜락 패밀리 룩이네, 뭐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DS가 기존까진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프랑스적이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중국 시장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루프 라인이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디자인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푸조, 시트로행의 자동차들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오펠의 기술력을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오펠이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걸 EMP2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이 EMP2 플랫폼을 또 70% 정도 재설계해서 기존 EMP2보다 더 뛰어난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원래 레이싱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브랜드들이잖아요. 푸조 하면 르망에서 우승하고 WRC를 제패하고 이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만든 자동차니까 얼마나 주행 성능이 뛰어나겠어요. 그러면 파워트레인은 도대체 뭘까? 우리나라 들어오는 파워트레인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프랑스에서 발표한 바로는 80마력짜리 1.6L 푸어텍 엔진을 장착한다고 해요. 아니,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는 거죠. 그리고 110마력의 전기 모터를 결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앞서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180마력의 가솔린 플러스 110마력의 전기모터, 110마력의 전기모터면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아반떼 엔진만큼이 전기모터로 들어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반떼 엔진 하나, 소나타 센슈어스 엔진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엔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게다가 전기모터니까 더 잘 나가겠지. 근데 실제로 290마력이 나는 건 아니고요. 모터가 RPM이 높아질수록 좀 낮아지니까
엔진은 좀 올라가고, 그래서 시스템 출력으로 따지면 225마력 정도 된다고 합니다. E-Tense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전기를 충전했을 때 전기 모터로만 엔진 시동을 전혀 걸지 않고 5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km면은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거리는 그냥 왕복할 수 있는 거죠. 출퇴근하는 동안에 엔진 시동을 한 번도 걸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130마력짜리 파워트레인도 있고 180마력짜리 파워트레인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변속기는 모두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이 전륜구동 모델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DS4는 올해 4분기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고요. 올해 4분기면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10월달 정도 돼야 판매를 시작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생산은 독일 러셀스하임의 오펠 공장이 있는데 아마도 거기서 생산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정말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아주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리 자동차 회사 더 이상 이태리 자동차 회사 아니고요. 프랑스 회사 더 이상 프랑스 회사 아니죠. 이제는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종횡합병을 통해서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게 될지 기대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자동차 회사가, 예전에 이거 굉장히 두려워했던 건데 자동차 회사들이 합병을 하고 몇 개의 자동차 회사만 남는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한 7개만 남고 더 이상 모두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건가?